유쾌한 창진쌤의 교단 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선생님의 교단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며 초등교사인 최창진 선생님이 집필했습니다. 밥북에서 2021년 2월에 나왔고 분량은 214쪽,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교단 일기를 쓰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교단 일기를 쓰면 좋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꾸준하게 쓰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쓴 최창진 선생님은 몇 년째 교단 일기를 쓰고 그중 일부를 묶어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꼭 선생님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읽어보셔도 초등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추천사, 들어가는 글, 그리고 1장부터 4장, 마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의 제목은 나는 왜 교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까? 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표를 만들던 과정을 솔직하게 교단 일기로 써봤다. 그렇게 시작한 교단 일기가 3년째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역시 뭐든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매일 교단 일기를 쓰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사인지 그제야 조금 감이 잡혔다. 그 공통점을 하나로 묶으니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을 쓰고 싶어졌다. 그렇게 유쾌한 창진쌤의 교단 일기는 탄생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일기와 같은 글도 꾸준하게 쓰면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과연 창진쌤은 어떤 내용들로 교단 일기를 썼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새로운 만남에서는 내가 우리로 변하는 순간, 일부 내용입니다. 하이텐션 유지하며 시끄럽고 웃음이 코로 나오는 반, 밝고 활기찬 긍정의 반. 30글자, 우리 반 학급 목표다. 학급 목표를 모두 동시에 외치면 우리가 된다. 개별 학생인 나에서 공동의 가치를 함께 지키고 생활하는 우리로 말이다. 말은 힘이 있어서 자꾸 말하다 보면 어느새 행동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아침에 한 번, 집에 가기 전에 한 번씩 학급 목표를 외치며 하나가 된다. 구글 설문지를 보며 아이들은 어떤 학급을 원하는지 살펴본다. 여러 문장들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반 학생 수에 맞게 맞춘다. 우리 반은 29명이니까 29글자로 맞춘 것이다. 교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나는 학급 목표를 외치고 떠올리며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된다. 학급 목표 혹은 급부는 담임교사가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과 협의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창진쌤은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중 중복되는 말들을 골라서 학급 아이들의 숫자에 맞게 글자 수를 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매일 2번씩 반복해서 외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내년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 종례를 할 때 학급 길잡이 학생이 차렷, 공수, 인사라고 하면 다 함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2장 아이들 이야기에서는 밥 친구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같이 밥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밥 친구를 해볼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선생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쉽죠? 아이들 표정은 좋지 않았다. 점심시간은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담임선생님과 마주보며 밥을 먹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도 이참에 아이들을 파악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책에서 창진쌤은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저는 아이들 중간에 앉아 급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특별한 활동은 점심 식사 후 토킹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여 2명 정도씩 따로 대화를 합니다. 물론 점심을 먹을 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개별 대화를 하는 건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장 선생님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는 계속 바쁠까? 일부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고스란히 학교의 업무로 들어온다. 가르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어온 업무는 절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 관성처럼 계속 반복된다. 간혹 교육보다 업무를 우선시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도 한다. 교사가 수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업무를 잘해야지. 교육의 실천은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만남에서 일어난다. 교사가 보다 여유롭게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 현장 지원의 핵심이 아닐까? 우리 모두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학교에 새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꼭 학교에 땡땡 교육 강화, 땡땡 지도 철저 등의 공문이 내려오고 그것이 어느 순간 업무가 되고 지도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문제는 계속 추가되어 생기기만 할 뿐 한 번 들어온 내용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교사의 업무와 지도해야 되는 내용은 늘어나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끝으로 4장 마무리하며에서는 감정의 설거지도 필요해요.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이 떠오른다. 여러 번 주의를 시키고 함께 하자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희생시킬 순 없었다. 나중에 따로 불러서 개인 상담을 해봐야지. 그 순간 폭발하지 않고 잘 참았어. 다음번에는 단순히 참지만 말고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적용해 봐야지. 글로 쓰니 뭔가 후련하다. 내 마음을 아는 건 역시 나밖에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와의 대화가 필요한데 혼잣말을 하며 1인 2역을 하기는 어려우니 글로 쓴다. 쓰다 보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해답도 찾아간다. 글을 쓰면 좋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 글을 쓰는 건 다릅니다. 글로 쓰는 건 더 고차적인 활동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키는데 성인 역시 글을 쓰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의 생활화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현직 초등교사인 최창진 선생님의 책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를 소개해 봤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절 나를 잃지 않게 도와줬던 건 바로 교단 일기였다. 최창진 선생님은 매일 교단 일기를 썼고 그 글을 공유하며 전국의 많은 초등 선생님들과 공감하고 격려했습니다. 유쾌하게 초등학교에서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그 안에 약간의 감동과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과 교사 연수를 통해 최창진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책에서도 선생님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기운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학교의 다양한 모습과 일상 등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